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캐나다 문화, 저번 첫 번째로 시작한 팀 문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술 문화입니다. 다들 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술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이렇게 분위기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라 술자리를 좋아하는데요. 한국의 술 문화 어떤 것 같아요? 예전엔 학교 술 문화나 뭐 회사 술 문화 등 약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런 문화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술 문화도 요즘은 예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는 어떨 것 같나요?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우선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 20살이면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캐나다는 주마다 법적 나이가 달라요. 술을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 운전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 뭐 그런 것들이 다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캐나다 하면 유명한 이제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랑 이제 뭐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주 이런 주를 포함한 10개의 주는 만 19살부터가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고요. 나머지 알버타, 마니토바, 그 다음에 퀘벡 주는 만 18살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주마다 다 각기 다른 법이 있는데요. 술을 법적으로 팔 수 있는 시간, 술집에서 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술집에서 법적으로 술을 팔 수 있는 시간, 술을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이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주만 빼고 다 새벽 2시입니다. 그 이후에는 술을 절대 팔아서는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3시 전까지는 그 술을 다 마시고 그 가게를 나와야 합니다. 가게에서 3시 전까지는 술을 다 치워야 되는 게 법이거든요. 2, 3시면 뭐 날 잡고 마신다 하면은 한참 마시고 있을 때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캐나다에는 그 어떤 술집도 정말 3시 이후까지는 하는 술집이 없어요. 진짜 짤 없어요. 단 한 가게도 막 2시가 넘었는데 에이 딱 한 병만 더 줘요 뭐 이런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 근데 딱 하루 새해가 오는 그 밤은 그것도 주마다 다 다르지만 뭐 법적으로 새벽 3시 늦으면 새벽 4시까지는 오픈할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제가 뭐 하나 썰을 풀어드리자면 제가 합법적인 나이가 딱 되고 나서 처음 클럽에 갔었는데요. 막 한참 놀고 있었는데 놀다가 딱 2시가 되니까 술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일절. 그리고 2시 반이 되니까 클럽에 막 온 사방의 불을 다 환하게 켜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놀랬습니다. 아니, 뭐야, 갑자기 막 환해지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막 정리하면서 나가기 시작하고, 그냥 뭐 3시 전에는 다 나갔어요. 이 때문에 하우스 파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해요. 흥이 막 한참 차올랐는데 갑자기 뭐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니 그 흥을 이제 친구 집이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이제 이어가는 거죠. 하우스 파티 얘기는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술집도 술을 2시까지 팔 수 있다는 뜻은 모든 곳에서 술은 2시까지만 팔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캐나다는 일반 마트나 뭐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아요. Liquor Store이라고 술을 이제 다 이렇게 모아놓고 파는 주류 판매점이 있거든요. 그게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말 그대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2시까지만 술을 판매해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술을 구매해서 집에서 마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던 곳은 리퀘어 스토어가 대부분 10시면 문을 닫았어요. 10시, 11시. 그 중에 가게 한 개 정도가 새벽 2시까지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그 전날에 사놓거나 아니면 뭐 낮에 사놓습니다, 미리. 아무튼 이렇게 한국과 너무 달라요. 제가 캐나다에 이민을 가고 오랫동안 한국을 안 오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 처음 왔을 때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이 편의점 앞에 앉아가지고 맥주랑 과자 사놓고 친구랑 이렇게 막 마시는 게 그 제 어떤 로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옛날에 그 주황색 포장마차 아시죠? 거기에 안에 막 추울 때 들어가가지고 막 국수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소주 이렇게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저만의 약간 로망이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진짜 감성은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엔 우선 편의점에 술을 팔지 않으니까
팔지 못하니까 편의점 뭐 안에서나 밖에서 뭐 맥주 한 캔 타서 먹는다던가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캐나다는 실내가 아닌 밖, 뭐 길이나 공원 아니면 강가 뭐 이런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는 게 아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혹 술을 판다 한들 뭐 앞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본인 집 뒷마당이나 아니면 뭐 마셔도 된다고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캠프사이트 그런 데 같은 데서는 가능하죠. 아무튼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술이 금지다 보니 술을 보이게 들고 다녀서도 안 되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도 안 되고 술에 취한 채 밖을 활보해서도 안 돼요. 물론 뭐 주말에 바나 뭐 클럽 뭐 펍 이런 데 앞에서 뭐 술에 조금 취해 보인다고 막 잡아가고 그러진 않지만 진짜 좀 길거리 같은데 취해 막 쓰러져 있다거나 막 앉아서 이렇게 이러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해요. 그럼 뭐 순찰차랑 앰뷸런스 막 다 와가지고 술에 취한 걸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될 때 벌금을 내고 막 돈을 많이 주고 나와야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 거예요. 캐나다는 음주를 범죄와 많이 연관시키기 때문에 음주 단속이 정말 심해요. 차 안에서 술병에 마개를 연 것만 발견돼도 바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요. 음주운전 단속도 주말만큼은 아니지만 평일에도 하고요. 주말은 진짜 길 곳곳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조용한 동네 안에서도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한국은 대리운전 같은 게 많이 활발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와서 술을 마셔도 이제 대리운전을 쉽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대리운전 같은 게 진짜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는 사람도 못 봤고. 그래서 또 하우스 파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마시고 싶으니까. 그리고 술을 판매하는 판매원은 술 사는 사람이 조금 어려 보이거나 하면 꼭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고객이 너무 많은 주류를 뭐 한꺼번에 산다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구매한다거나 하면 판매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자신이 술 주정뱅이로 약간 인식되고 보여지는 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을 정말 볼 수 없어요. 많이 볼 수 없어요. 근데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당연히 예외겠죠. 그리고 해외에 가면 그렇게 한국 소주가 생각이 나잖아요. 캐나다에서 한국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소주를 사 먹는다 하면 한 병에 16불에서 21불까지도 합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3,000원에서 17,000원? 양주가 더 쌀 거예요. 근데도 소주를 마십니다. 너무 비싸서 안 마실 것 같죠? 다 마셔요. 비싸도 마십니다. 나중엔 비싸단 생각도 안 들어요. 리커스토어에 가면 조금 더 싸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제 9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리커스토어에서도. 어쨌든 캐나다는 한국만큼 술 문화나 밥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퇴근하거나 아니면 일이 끝나면 약간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술집이 밤새도록 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회식 문화나 학교 뭐 과 모임 술자리, MT 이런 것들이 없어요. 회식이란 단어 자체도 없습니다. 물론 회사 사람들과도 이제 퇴근하고 가끔 술 한잔씩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캐나다는 한국만큼 막 선후배 아니면 상사, 뭐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위계질서 이런 부분에선 많이 자유롭기 때문에 상사가 뭐 야 술 한잔 하자 회식하자 이렇게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이런 것도 없어서 상사가 뭐 나한테 술을 뭐 마시자 했건 아니면 뭐 내가 상사에게 술 한잔 하자고 했건 상관없이 본인이 약속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 자연스럽고 편하게 거절해도 돼요. 그래서 회식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이게 정해진 자리라는 게 없죠.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뭐 일 외적으로 나의 프라이빗하고 퍼스널한 시간은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뭐 회사 사람들과 오늘 술 한잔 한다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술 한 잔이에요. 이제 맥주를 좋아하는 캐네디언들은 이제 펍 같은 데에서 맥주 한 잔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거나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이제 막 스포츠 보면서 술 한잔 하는 걸 좋아해서 다 같이 모여서 뭐 응원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처럼 꼭 안주를 시키지 않아도 돼서 뭐 꼭 앉아있지 않아도 서서 가볍게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마셔도 떡실신이 되거나 아니면 술에 만취가 돼서 끝까지 뭐 될 때까지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각자 알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따라 마시고 뭐 따라주고 서로 잔을 채워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엔 레스토랑에 보면은 대부분 패리오라고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테라스인데 이제 긴 겨울이 있는 캐나다는 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가 있다 그러면 막 물론 겨울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해가 화창하다 이러면 패리오에 앉아서 술을 한잔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페리오가 진짜 북새통이에요. 다 페리오에 앉는다고. 저도 캐나다 여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캐나다 여름은 습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쨍쨍하면 좀 덥긴 하지만 그 그늘만 가면 바람이 싹 불면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이제 시원하게 페리오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할 생각에 막 신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면 간혹 이제 점심시간에 페리오에 앉아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간단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와인. 캐네디언들은 이제 점심에 간단하게 맥주 한두 잔 정도 즐기는 걸 그냥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휴식 겸 맥주를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파티 문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캐나다는 3시 이후론 다 술집이 닫기 때문에 그 흥을 이어가기 위해 2차 집으로 갑니다. 뭐 노는 무리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집으로 다음 라운드를 가요. 그렇게 가보면 처음 본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놀다가 이제 2차로 어떤 집을 가게 되면은 그 집 주인이 초대를 할 때 뭐 꼭 아는 사람, 친한 사람만 초대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대란 말도 이런 경우는 좀 거창하고요. 그렇게 막 이제 술집에서 놀다가 2차로 집을 가게 되면은 뭐 그냥 대충 아는 사람은 뭐 너 갈래? 더 마실래? 이렇게 하고 다 가는 것 같아요. 우르르. 그래서 그렇게 가서 친해지기도 하고 놀다가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잘 사람은 자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후리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우스 파티를 합니다. 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이런 말을 더 자주 하게 되겠죠. 한국에도 뭐 집에서 논다 하면 꼭 자주 모이는 친구 집이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술 마신다, 파티한다, 뭐 더 논다 했을 때 자주 모이는 친구 집이 보통 이렇게 있어요. 혼자 살거나 아니면 뭐 집이 좋다거나 아니면 집이 번화가여서 이제 가깝거나 한 경우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하우스 파티가 아닌 정말 1차부터 이제 집에서 마신다 하는 경우도 캐나다엔 아주 많아요. 캐나다는 나가서 외식하고 뭐 술을 마시면 비싸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초대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하우스 파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때는 초대하는 사람, 호스트가 다 준비해놓고 몸만 오라고 초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potluck party라고 있거든요. 포틀럭 파티인데 이제 게스트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뭐 음식이나 술을 각자 가져와서 이렇게 다 이제 쉐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대 다 모아놓고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내가 가져온 술은 내가 알아서 먹을 만큼만 마시고 서로 권유하거나 억지로 마시라는 문화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엔 막 술을 내가 혼자서 따르면 안 되고 남이 이렇게 따라줘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막 잔이 비어있으면 안 되고 뭐 꺾어 마시면 안 되고 등등. 근데 캐나다엔 남이 따라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아서 각자 마실 만큼 따라 마십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정말 아까 말했지만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때려 부어 마시기도 하고요. 뭐 술게임도 하고 안 마시고 노잼인 애들 막 마시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그치만 음주는 항상 적당히 아시죠? 뭐든 즐길 수 있을 때까지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캐나다 음주 문화를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또 더 알고 싶은 캐나다 문화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참고하고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